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번 주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임금왕자랑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수록. 그래서 이게 부수가 됐을 때 구수록 변이죠? 왼쪽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점을 붙인 주인주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거기에 연장선상인 북방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한자를 보면요. 선비사에 한액이 들어갔죠? 그래서 삐뚤어진 선비. 그러니까 간사하다. 이제 북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북방임자입니다. 그러면 일단 선비사자이기 때문에 사람이란 의미가 들어가겠죠? 한자가 풀이가 될 땐 사람이란 뜻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추가로 살펴보면 네. 자, 간사한 선비가 어떠한 사람에게 임무를 맡긴다. 맡을 임자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 임무, 책임, 임무를 수행한다 라는 단어들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조개패자죠. 조개패자는 이제 조개란 뜻보다는 옛날엔 조개를 화폐 단위로 쓰였기 때문에 일단 돈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 간사한 선비가 다른 사람에게 자, 무언가 재물을 빌리는 거겠죠. 혹은 사람이 어떠한 간사한 선비한테 네, 무언가를 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 노임, 임대 뭐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빌릴 임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적혀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사한 선비가 입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제 꼬드기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뭔가 주는 거예요. 드릴 정자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증정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벼화자죠. 벼화자이기 때문에 자, 선비가 무언가 입으로 말하면서 주는데 이 벼를 어느 정도 줄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정, 정도정, 법이란 뜻의 법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규정, 수업 과정, 정도 뭐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정자도 정말 많이 나오는 한자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자, 귀에 유명하게 들린다는 뜻이요. 이러한 선비에도 간사한 선비에도 입에 오르고 내릴 정도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성인. 그러니까 이제 성인성자, 성스러울 성자거든요. 성스럽다. 성인군자 할 때 성인성자예요. 이러한 악한 선비의 귀에 들릴 정도로 되게 이제 성품이 착하고 뭐 이러한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성인군자 할 때 성군. 그 다음에 성탄절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여기에 자, 여자가 들어갔죠? 자, 이거 사람이라고 봐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어떠한 사람을 자, 아이를 뵌 거죠? 아이 배 임. 임신이란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가다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선비겠죠? 선비는 이제 되게 높은 지책을 맡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선비가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조정에 가는 거예요. 조정, 정자. 그 옛날에 그 아침에 회의하는 곳을 이제 찾아가는 그 조정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조정이란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거는 배란 뜻을 갖고 있는 배, 주. 조그만 돛담배를 의미합니다. 네, 이런 느낌, 조그만 돛담배를 의미하고, 이 정자가 그대로 간 거겠죠, 음가가? 그리고 이 배란 뜻을 갖고 추가로 만들어진 배, 정 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배, 함자겠죠? 이거는 조그마한 배를 뜻하는 거고, 이거는 엄청 규모가 커다란 배. 그래서 군함이라던가 이제 함정, 군함, 되게 커다란 배인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규모가 커다란 배를 의미할 때 이 배를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주인 주자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네, 초를 들고 있는 어떠한 주인을 뜻하는 주인 주자입니다. 이 주인 주자는 결국에는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 무언가 주된 것, 메인이겠죠? 메인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가지고 자, 이거는 삼수변, 물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떠한 주인에게 물을 따른다는 물따를 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주유하다, 주유소, 상대방을 주목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내가 사람이 주인이 돼서 산다는 뜻의 살, 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주거, 주소, 주택이란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 한자는 나무가 주된 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기둥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지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됐다고 해서 기둥주.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는 전주, 석주, 어쨌든 기둥과 관련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주인이 걸어서 어딘가에 가는 거예요. 갈, 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래, 왕복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옛날에는 말을 자주 타서 이렇게 했었죠. 그래가지고 옛날의 말은 지금의 차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말맞자에다가 주인 주자가 돼서 주인이 타고 있는 말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어딘가에 머물다, 머물 주자예요. 주차장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씁니다. 그리고 어떠한 주인 혹은 사람이 말을 하면서 어떠한 뜻을 푼다, 뜻풀 주자가 돼가지고 어딘가에 주석을 달다.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조그만하게 아래쪽이 이 위에 쪽이 프로그램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이때 쓰는 게 주석이라고 해요. 주석을 달다는 어떠한 그 개념 혹은 그림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을 아래에다가 적는 걸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한자예요.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 주자의 변형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되다, 사람 이걸로 해석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선 풀로도 해석이 돼요. 이제 풀이 자라나는 모양이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둥근 원판에 둥글 원자죠? 둥근 곳에 이렇게 푸른 새싹이 자라는 모습이에요. 푸를 청자고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자, 실사자죠? 실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실로 옷을 만들기 때문에 옷이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실들이. 그래서 연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실은 본디 원래 흰색이었다고 해서 힐 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질, 요소, 그래서 어떤가의 바탕, 근본이 된다는 뜻이요.
바탕소, 요소란 뜻의 요소 소자. 그래서 소질, 요소, 소박한 삶을 살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자, 어미모자죠? 어미모자는 자, 어머니가 주될 경우 어머니는 평소에 온화하죠? 근데 주인이 돼가지고 가정을 이끈다거나 그러면 마음이 독해져야 돼요. 그래서 독한 마음을 뜻하는 독자. 영어로 포이즌에 해당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소독하다, 독감에 걸리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씁니다. 이 푸르다는 뜻의 푸르 청자에 대해서 한번 추가로 살펴볼 건데요. 자,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아래 6달월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변형시켜서 만들죠. 두 개 다 똑같은 한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신자에다가 푸르다는 뜻이 들어가서 푸른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뜻 정자가 됐어요. 정할 정자. 이제 감정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건데 냉정하다, 연정을 품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한자에다 들어가면 자, 물이 푸르기 때문에 맑다, 맑을 정자가 됐습니다. 청결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말로써 푸르게, 푸르다는 거는 밝은 마음으로 청하는 거죠. 말로써 상대방한테 무언가 요청하는 거야. 청할 청자. 그래서 무언가 신청하다, 초청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날이 이렇게 풀어진 거는 모르겠어요. 날씨가 갰다는 거죠. 갤청자입니다. 날이 개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날씨가 쾌청하네, 쾌청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자, 눈은 눈인데 푸른 눈을 가지고 있어요. 맑은 눈을 갖고 있는 눈동자 정자입니다. 그래서 활용정점이라고 할 때 활용정점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개견자, 짐승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떠한 짐승이 이렇게 노려보는 듯한 모습을 뜻해서 시기할 시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이라고 있는 이제 한자인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누구다 라는 뜻으로서 누구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 시기할 시자.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네, 일단은 누군가를 시기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한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개 패자가 들어갔죠. 여기. 네. 그래서 이제 주인 주자의 연장선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 주자에 조개 패자가 들어가서 주인이 돈을 갚으라고 꾸짖는 거예요. 꾸짖으책. 그리고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 책자가 됐습니다. 책망하다, 질책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씁니다. 여기에다가 사람 인자가 들어가가지고 자, 사람이 책임을 지면서 그 빚을 갚는다. 빚이 있다라는 그 한자요. 채권, 부채, 사채를 쓰다 뭐 이런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자, 벼가 있어요. 벼는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대 모아가지고 쌀 가마니를 만들어요. 그래서 벼를 책임있게 쌓는다. 벼를 책임있게 쌓는다 라고 해가지고 책자가 됐습니다. 책임 책자가 아니고 쌀 적자죠. 책임있게 쌓는다. 쌀 적자예요. 그래서 적금하다, 적립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실로 무언가를 책임있게 무언가를 짭니다. 짤, 적자예요. 그래서 그 방직과 관련된 한자를 만들 때 쓰는데요. 성적, 실적, 짤적. 그래가지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공적. 무언가를 짜가지고 옷 같은 걸 만들잖아요. 이제 이 옷 같은 거는 어떠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 실적, 공적. 결국에는 성과와 관련된 한자어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짤적자가요. 그런 느낌으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발로써 직접 뛰어가면서 책임있게 어떠한 그 자취를 남긴 거예요. 자취, 적자. 고적, 유적. 어떠한 옛날 건물을 뜻할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서 들어갈 입자고요. 입구자. 입구, 입학, 출입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자, 사람이 이거는 두 명이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람 두 명이 모여가지고 사람은 혼자 있으면 하기가 힘들지만 두 명 이상일 때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인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사람과 관련된 한자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자, 사람이 무언가에 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함정에 빠진다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좌절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헤쳐나가지 못한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래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구성이 있다. 영구적으로 무언가를 한다. 오래다라는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네. 내구성이 있다.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씁니다. 그 저번에 있었던 임금왕자죠. 왕의 도끼의 못을 본따서 만든 한자를 했어요. 자, 그래서 왕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왕이 마치 짐승이 된 것 마냥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는 미칠광자, 광기, 광란, 발광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왕이 일단 조정에 들어가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내세우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온전하고 완전하다. 온전을 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완전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왕이 해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왕성해진 거예요. 왕성할 왕자. 왕성해지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사람이 대자 벌림으로 크게 있는 모습을 본따서 큰 대자예요. 크다라는 뜻의 한자겠죠? 대량 생산할 때 대량이라던가 대망. 대망의 무엇. 뉴스에서 나오는 거요. 그 다음에 대중.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목을 삐뚤어져 가지고 이 젊은 요자가 됐어요. 젊은 사람이 무언가 이제 목을 꺾어 가지고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하늘천. 하나로서 제일 큰 것은 하늘이다. 하늘. 천자가 됐고요. 이거는
한 가정을 크게 이끌어낸 사람이 남편이니 사내부 남편부. 농부, 어부 뭐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자, 남자가 손으로 누군가를 돕는다. 도울.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부양하다. 부조. 어떤 사람 도와주다는 뜻이요.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서로 돕는다는 뜻이죠.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쓰고요. 자, 두 사내가 말을 하면서 가로할자죠. 나래자간에 이렇게 크게 써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두 사내가 말하면서 무언가를 바꾼다. 바꿀. 채자가 됐습니다. 대체하다. 이체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한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풀이죠. 해의 근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풀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해가 있고 없고에 해가 있는 것만큼 큰 영향이 미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풀이 자란 데 있어서 해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래서 이것만큼 크게 미치는 것은 없으니 없을 막자. 뭘 하지 말란 뜻의 말 막자. 가장 막자. 뭐 이러한 다양한 뜻으로 쓰이지만요. 보통은 없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한자는요. 없다. 그래서 없다 라는 뜻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이죠? 물이 없는 지역이요. 그럼 어디겠어요? 당연히 사막이 있는 오아시스겠죠? 그래서 물이 없는 지역, 물이 적은 지역 뭐 이러한 뜻을 나타내 가지고 사막, 막.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막막할 막자도 돼요. 사막이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막연한 무언가.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쓰고요. 이거는 나무 목자에 들어가가지고 나무가 없어질 것에 대비해서 무언가를 본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무가 있으면 없어질 것에 대비해서 이러한 비슷한 다른 무언가의 나무로 만드는 거겠죠. 본뜰 뭐. 근데 이렇게 본뜬 게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호하다. 모호할 모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다, 모방하다, 규모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여기에 쌀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씁니다. 이것도 본뜰모거든요. 근데 일단 본뜰모자는 이거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없는 힘을 있는 힘껏 또다시 계속해서 모으는 거예요. 모을 모자. 그래서 모집할 모자라서 모금, 공모, 응모하다 어딘가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자, 해겠죠? 해가 없어지는 과정. 그럼 해가 지는 거겠죠? 점을 모자예요. 그래서 이제 일모, 날이 저물다라는 뜻이거든요. 날의 자를 써가지고요.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실제로 저물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요. 그리고
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어떠한 마음적으로 상대방을 사모한다. 사모할 모자. 누군가를 사모하다, 연모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없을 못자라고, 이제 없을 못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이 모가 되기도 하고 묘가 되기도 하고 막이 되기도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막, 모, 묘 이런 느낌으로 음가가 비슷하게 변하기 때문에 형성자로 봐도 무방합니다. 뜻과 음가가 만나는 거요. 자, 그리고 여기에 흑토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흙으로 무언가를 덮어놓은 무덤, 묘자가 됐습니다. 묘지란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제 수건이죠. 수건, 이제 장막 이란 뜻이 포함되는데, 자, 수건으로 마치 없던 것처럼 이렇게 덮어놓은 장막, 막자입니다. 그래서 폐막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폐막, 내막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자, 사람의 몸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몸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지켜내는 막이라는 뜻, 막자, 고막, 점막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자, 손이겠죠. 손으로 없는 사람이라던가 또는 물건을 뜻해가지고 찾을 모자가 됐어요. 무언가를 모색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원자가 들어가가지고 말로 없는 것을 일일이 꾀한다. 꾀 모자. 그래서 모략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마지막 집이라는 뜻이 들어가가지고 집에 아무것도 뭐가 없네요. 그래서 고요하고 쓸쓸하다. 아무런 물건도 없으니까 되게 뭔가 허전하겠죠. 그래서 고요할 막, 쓸쓸할 막, 삭막하다, 적막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씁니다. 그래서 이 없다는 뜻의 이 막자에서 되게 많은 한자들이 파생이 되죠. 그래서 이 막자도 되게 중요한 한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큰 대자에서 점을 이쪽에 붙여서 클, 태자, 큰 것보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태산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오른쪽에 붙여가지고 개, 귀의 모습을 뜬 거예요. 그래서 개, 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 장자, 길이, 장자예요. 장부, 장인어른 할 때 그 쓰는 한자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반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게 뭔가에 가는데 이제 절뚝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름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더욱, 근데 쩔뚝거리면서 걷는 걸 더욱 쩔뚝거려서 걷는 거예요. 이제 아예 못 걸을 정도로. 그래서 더욱 우자, 이제 더 확장해서 허물우자. 여기에다가 터럭삼자가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커지다는 뜻이야. 클 방자가 돼가지고 방대한 무언가, 방대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여기 개견자에다가 짐승이 붙었죠? 짐승에다가 짐승이에요. 이거 개견자 부수거든요. 짐승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지는데 짐승과 짐승 그래가지고 개가 2명, 케로베러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를 이 앞에다 두고 이제 위협하는 거죠. 죄수를요. 그래가지고 그 죄수가 있는 감옥,
옥자입니다. 신문하는 거지, 이렇게. 철장에 있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 2마리를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을 신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장소인 감옥을 뜻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투옥하다, 감옥, 옥사에 갇히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이거는 자, 입 2개로 밭에 있는 걸 이제 밭이 나 있는 농작물 같은 거겠죠. 그래서 먹어치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물이 뭐냐? 그러면 이제 좀 낮춰보는 말로 짐승이겠죠. 짐승, 숫자. 짐승이란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 이제 금수. 하늘을 나는 것과 땅에서 이제 뛰어다니는 금수만쩍도 못한 그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쓴다던가 맹수, 야수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 입이 2개가 있을 정도로 개가 슬피 운다, 울, 곡자, 곡소리를 내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쓴다던가 통곡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씁니다. 그리고 또 입구자가 2개 들어갔죠? 그래서 강아지 여러 마리가 왜 여러 마리겠어요? 입구자가 4개이기 때문에 제 먹이를 담아놓은 그릇 희자가 됐어요. 식기, 무기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 한자는 고기겠죠? 그 다음에 불, 개, 고기를 불에다가 구워 먹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느낌이겠죠? 그럴 연자 연우 그러한 연우에 당연히 그걸 해야 된다. 돌연 일어난 일이다. 숙연해지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여기에 불이라는 뜻이 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개고기가 이렇게 불타버린 거야. 불탈 연자. 그래서 연료, 연소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일자죠? 날일자에다가 덥다란 뜻의 한자입니다. 덥다란 뜻의 한자에 숫자 6, 여섯 육자. 그래가지고 해가 있죠? 저녁 6시만 되면 이렇게 덮어져가지고 어두워진 거겠죠? 어두울 명자. 명복을 빕니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자, 날마다 자식을 동굴이겠죠? 집 엄자니까요. 동굴의 안에서 키우니까 그 자식과 부모 간에 두터운 무언가가 생긴 거예요. 두터울. 후. 그래서 후덕. 덕이 많다. 덕이 두텁다라는 뜻의 후덕이라던가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두텁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리고 그 이 한자는 여기에다가 개가 붙어갔죠. 그래서 바위 밑에서 바위 혹은 동굴 안에서 해랑 달이죠. 해와 달을 어떠한 개가 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어두컴컴하는 곳에 있으니까 개가 이러한 환경을 엄청 싫어합니다. 싫어할 염자가 됐어요. 염세적인 것,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여기에 흑토자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어떠한 싫은 것을 흙으로 덮어가지고 아래로 눌러버렸다. 누를 합자. 압력을 가하다.
압승이다. 지압,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죠.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하는데요. 자, 오늘 중요했었던 한자는 이제 큰 대자에 관련된 것도 있었고, 뭐 이제 없을막자. 없을막자에서 파생된 한자들 정말 많았죠. 정말 많이 쓰이는 한자들이니까 여기 있는 것들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풀을 청자 있죠? 풀을 청자, 이 주된 뜻의 한자에서 풀을 청자로 파생되고 이 풀을 청자에서 또 여러 가지 한자들이 만들어진 것. 그 다음에 주인주자의 책임책자에서도 또 여러 개가 만들어졌죠. 오늘도 이렇게 연상되는 이렇게 한자들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